스카이어 스루프 타임즈 2024년 2월 14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기업들이 2023년 영업실적, 잠정실적들을 공시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연휴 끝나고 공시된 기업들을 리스트업 해가지고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대규모 법인은 15% 이상 변경된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기업 규제 완화 아직 멀었다라는 부제를 추가로 달아봤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말이 느린 편이니까요. 어, 이게 또 무슨 기업들한테 의무사항인 모양인데 이런 제목으로 공시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급수단별,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 조정 기구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코스피 상장 기업들에서 이런 공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은 뭐 결론부터 얘기 나오면은 뭐 기업 규제 완화해서 뭐 경제 활성화 한다 어쩌고 저쩌고 떠들었지만은 기업 규제 완화 아직 멀었다. 그리고 본 공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샘플은 아모레 퍼시픽이 공시한 내용을 좀 편집을 해봤어요. 그 세 가지를 공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1호가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여기 보면은 뭐 상생결제라고 하는데 에, 뭐 10일 만기가 있고 10일 초과가 있고 60일 이하 2달짜리 뭐 어음인지 아니 어음이 아니고 그 안에 돈을 현금으로 줬다는 얘기일 거고요.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이란 게 요즘 그 은행에서 하고 있는 거죠. 아, 그 은행이 요걸 또 수수료를 좀 먹습니다. 바로 돈을 준다 하더라도 기한이 있는 거를 해서 이런 것도 있고요. 이렇게 되는데 또 어음 자체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만은 지급 금액이 10일 이하로 돈 준 게 제일 많네요. 그 다음에 이제 만기 1일이야. 이거는 뭐 현찰이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게 단위가 1,000원 단위인데 2,300억이면은 요게 이제 벌써 2024년 전체 이 집행이 된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금액이라는 게 그 기간이 어딘지 이게 나온 게 없어요. 그거가 좀 또 좀 불투명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지급 수단별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호는 지급 기간별 지급 금액인데 10일 이내에 1887억 원, 10일 초과 15일 이내는 얼마 안 되고 15일 초과 30일 이하가 389억 원. 그러니까 대부분 돈을 빨리빨리 준다고 이렇게 공시는 했어요. 그리고 제3호가 분쟁 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기업 내에 분쟁 조정기구 설치 여부 동글뱅이 했으니까 그런 조직이 있다는 얘기고 담당 부서 및 연락처는 동반성장 사무국이라는 데가 있고 연락처와 이메일도 있고 분쟁 조정 신청 절차 이 거래를 하면서 이게 뭐 돈 늦게 준다 분쟁을 이미 일어나면은 다음 거래는 끝난다고 봐야죠. 그런데 왜 이런 거를 할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도급 뭐 이런 것들은 이 건설 회사나 좀 있는 얘기지 일반 제조업에 뭔 필요가 있겠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제가 그 3분기 때 스카이어 홀딩스 스루프 분석을 할 때는 경영평가 지표로서 여기 그 줄거 있는 데까지만 쭉 소개를 하지만 사실 분석은 요 밑에 매출채권 회전율도 제가 산출을 해 놓고요.
매입 채무 회전율도 그 산출을 해 놓습니다. 어, 이, 이 영업 비용을 그 분자로 둔 것은 옛날엔 매출 원가로 했는데, 그것은 그 자재 때만 해당되는데 사실은 그 돈을 줘야 될 것은 어떤 서비스 경비 이런 것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영업비용으로 나눠버립니다. 그리고 좀 더 크게 보기 위해서 매입 채무, 이 자재 때하고 그다음에 기타 채무, 예를 들어서 용역 제공을 받았다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사실 지급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보면은 2023년도보다는 이게 그 수금 속도가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매입 채무 수금 속도도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은 자기네들이 수금하는 속도보다는 거의 한 1.9배 정도 높게 그 협력업체한테는 돈을 빨리 주고 있다는 얘기죠. 자신들은 돈을 수금을 늦더라도 이 많이 주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일개 회사 하나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이 회사를 그 상생 이런 거를 공정위에서 평가한다 그러면 이런 걸 공시해라 이렇게 그냥 탁상 행정으로 그냥 지시만 할 게 아니고 공무원 그다음에 이제 공정이고 그다음에 이거 데이터들이 다 공시가 되는 거니까 공무원 그 공정위에 일하는 이 공무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한테 봉사한다는 거로 공정이라는 것도 존재 가치가 결국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 그러면은 지들이 계산을 해보라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래서 수금 기간이 1.9개월 정도 걸립니다. 납품하고서 아모레 자체도 이거 그러니까는 돈을 늦게 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래도 늦게 수금을 한다 그러면은 그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외상 장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디에다 많이 납품을 하겠습니까? 수출을 하고 그다음에 그 면세점이 업체라든지 이런 데 하는데 면세점도 팔아야 돈 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상대적인 얘기인데 자기네들이 수금하는 속도보다 돈 주는 속도는 빠르다 그러면은 현금이 그만큼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는 문제가 뭐가 있냐 그러면은 자, 재고 회전율은 2.9회전뿐이 안 되는데 재고가 많아요. 근데 수금 속도는 4.8회전이다. 그러면은 이게 빠른 거죠. 그래서 이 재고가 이게 너무 많다는 게 이게 상징적으로 이거하고 비교를 또 해볼 수 있겠어요. 지금 그 공시를 유도하는 그 공정위의 목적은 뭐 이런 것까지는 생각도 못 하겠지. 그렇게 되는데 제가 지금 얘기한 거를 정리를 다시 해서 말씀드리면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더 이상 기업을 괴롭히지 말고 스스로 매입 채무 회전율을 산출해서 어느 기업이 매입 대금을 빨리 주는지 공표해야 할 것임. 그래서 규제 완화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 하려면 공무원 숫자가 더 필요해요. 근데 웃기는 얘기, 짬뽕 얘기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앉아서 탁상 행정으로 이런 거 하라고만 얘기하고 보고서 들어오는 것만 들쳐다보고 있는 아마 그 제가 그렇게 그 상상하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일하는 행태가 뭐 경찰 수사라든지 그 뭐 이런 거라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직접 그 수사를 할 거 아니에요. 발로 뛰는 수사를 이것도 그렇게 좀 해봐라. 내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러겠지. 박봉에 이런 거 내가 하면서까지 이 공무원질 해야 되겠냐? 그래. 네가 그런 거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된 거야, 이 사람아.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게 이게 벌써 시작부터가 이런 거 했다는 거가 기업을 악의 존재로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래가지고는 대한민국 경제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스카이어 홀딩스는 매출채권 회전율과 매입 채무 회전율을 분석해서 소개하고 쭉 있었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이게 또
제가 그 복용하는 약 중에서 의사가 그러는데 기침을 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지 제가 지금 몸에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다음에 병원 가면은 그 약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소. 약간 사이드로 빠졌습니다만. 그 방송 중에 자꾸 그 기침을 제가 하게 되는데 의사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약 처방을 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기침이 부작용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에 해당하는 약인지는 좀 쪽팔려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 위에 거는 뭐 제가 당장 항상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만 하더라도 그 상생경영, 이건 잘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기네들도 면세점이나 어떤 수출품 이런 데 수금을 빨리 해야 되는데, 수금 늦게 하면서도 협력업체한테는 1.9배 정도 빨리 주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러면 좋은 기업이지. 그 공정위가 이런 거 산출해서 그런데 상을 줘야지 상을 거꾸로 공시만 해라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다 이게요. 시작이 너무 좀 길었는데 조금 공정위 소관이라고 하는 그런 거 없애야 됩니다. 지금 금감원 거 해주기도 바빠 죽겠는데 공정위까지 막 그런 걸 하라고 그러면은 아니 장사 지금 안 돼가지고 디프레이션 상황에 지금 아모레 화장품이나 뭐 화장품류는 지금 뭐 저기 그 몰락 일보 직전인데 뭔가 그 규제 완화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좀 빨리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는데 모범적인 원인 설명인데 매출액, 영업이익, 법인세 차감전 이익 및 당기순이익까지 그 잘 얘기를 해줬어요. 요런 정도 성의는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출액은 감소했지만은 영업이익이 늘어난 것은 판매 관리비 절감을 했다 등 요인입니다. 아마 그 주정 가격도 좀 내려가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합니다만 영풍이라고 있어요. 이 비철 재련 회사인데 영업 적자 1698억 원이 났네요. 무려 영업 손실이 346.6% 이 이익이 팍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요 원인을 쓴 거 보면은 지배 종속 자기네들 지배 종속 기업의 실적 악화에 따른 연결 손익 이런 건 너무 불성실하죠.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종속 기업의 실적 악화 그래서 남의 탓부터 하는 자기네 지배에 자 매출도 줄었고 영업 비용이 적게 했으면 매출 원가가 뭘 올랐다든지 뭐 이런 조금 얘기라도 좀 덧붙여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난 무학 소주 서울에서는 안 파는 모양이에요. 이 정도 나오면 저 같으면은 이게 소비해 줘야 됩니다. 무학 소주. 이렇게 생각됩니다. 동아지질 전년도 305억 적자였는데 75 흑자로 123% 전환이익이 됐습니다. 일부 부진 현장 종료 및 공정 효율 향상이라고 원인을 얘기하고 있고 한신공영 매출은 증가했습니다만 영업이익이 69.3% 감소했어요. 분양 수익 증가에 따른 매출액 증가는 됐는데 건설 경기 둔화에 따른 수익성 감소. 뭔 말인지 너무 추상적이라서 이게 뭔 얘기냐 도대체 좀 쉬운 얘기로 좀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영업 비용이 더 증가했다는 얘기는 건설 원가가 더 올라갔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그래서 이게 회계한 사람들이 학교 다닐 때 국어 점수가 아주 나빴던 것 같아요. 국어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어렸을 때 표준정과 이런 거에서 쫙 보면은 대강의 개요, 그다음에 요점 정리 이런 거 많이 연습을 했는데 국어 공부를 잘 안 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논리 연습을 안 하다 보니까 원인을 쓰라고 그러는데 결과를 가지고 결과를 쓰는 애들도 있고 참 다양합니다. 수준이 우리나라 수준이
근데 연결에다가 주요 원인을 쓰라고 그러면은 그건 또 이 기준 자체도 좀 뭐 추상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연결이니까. 여러 그 상이한 업종들이 모아졌는데 그 개별 업체마다 그 독특한 특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연결로 지금 공시하라고 해 놓고 원인을 쓰라 그러면 어떻게 쓰라는 얘기냐. 그러니까 그것도 좀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기업의 내용을 써주는 기업도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구체적인 원인을. 동인기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원료 제품, 물류지체 현상 해소가 자신들에게는 악재라고 하는데 오른쪽에 그 동인기연부터 얘기하면은 매출액이 감소했지만은 그 영업비용이 적게 감소했다는 얘기는 매출원가가 올랐다는 얘기고 그래서 영업이익이 감소했는데 원인을 이렇게 썼어요. 상반기 물류 지체 현상 해소로 인한 급격한 고객사 과재고로 수주 감소. 이게 뭔 말인지. 아니, 물류 현상이 속도가 빨라지면 서로 좋아져야지. 에, 그러면 고객이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고객이 과재고를 가져가서 추가 발주가 없었다 그런 얘기인데 이건 전형적인 남의 탓하는 것 같고 그런데 원인을 물류 지체 현상이라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어요. 요런 말을 쓴 기업이 그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용평 리조트 전 뭐 스키를 안 타보니까 근데 뭐 용평 리조트 갔다 온 사람들은 스키 안 타더라도 용평 리조트 갔다 온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뭐 젊은 청춘들은 어, 늙은 로맨스 청춘들도 뭐 갔다 온 게 있는 모양인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영업이익이 무려 1278.9%가 증가를 했습니다. 국내외 단체 및 일반 내장객 증가에 따른 숙박, 식음, 스키, 부대 시설 등 운영 수익 증가와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루송채 콘도의 분양 호조로 분양 수익이 증가. 뭐 이런 거 구체적으로 그렇게 잘 써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일 시멘트 매출이 21% 증가했고요. 영업비용이 적게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영업이익이 109%가 지금 상승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판매 단가 인상 및 제조 원가 절감 노력 등으로 수익성 개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그 건설업체들이 그 왜 건설 원가가 많이 올라가면 건설 자재비가 많이 올라가서 그렇다 그러는데 시멘트는 건설 현장에서 직접 쓰는 건 별로 없습니다. 레미콘하고 자갈, 모래 이런 것까지 해서 레미콘 업체들이 가격을 올렸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요즘에 야당이 그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그 시멘트 아니 그 쓰레기 소각장 거기 가면은 남한 전체를 한국 전체를 어, 그 굴뚝공장으로 지금 CO2 줄이자고 해서 굴뚝공장 만드는 거로 다들 그 발생지 처리 원칙 무슨 개똥 같은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시멘트 공장이 그 연료들이 석탄이란 걸 쓰잖아요. 뭐 규제치 이하로 내보내면 되는 겁니다. 어떤 그 이 좌빨들은 규제치가 너무 높다 시멘트 공장이 그럼 도시하고 공장하고 같냐 이 사람들아. 그 시멘트 공장은 주로 그 강원도 벽천 같은 데 있기 때문에 도시 같은 규제치 두겠냐 이거죠. 니들은 그 쓰레기 소각장 규제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쓰레기 시멘트를 우리가 그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우리 아니 시멘트에 쓰레기가 들어가냐 이 진짜 욕 나오네 진짜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냥 석탄 원료 대신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료비가 좀 적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제조 원가 절감 노력이 있지만은 쓰레기 좀 많이 태우세요. 쓰레기 소각장 쓸데없는 국민의 그 세금 안 쓰게 좀 해주고 우리나라 시멘트 공장들 많으니까 아주 그냥 도시에서 나오는 쓰레기 운송비 드릴 테니까 그냥 석탄 대신 좀 많이 떼우세요. 그리고 그 배출 기준치 잘 지키시고 그리고 돈도 버시고 그러면은 원가 절감했죠? 연료비 절감했죠? 돈 버셔야지. 음, 그렇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은 돈 벌면은 시멘트 가격 조금 내려줘야 되지 않겠소?
요런 얘기가 또 좀 나올 수 있는 거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요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하면서 제가 저걸 올리면 안 되는데, 그 저거가 뭔지 그 말이 생각 안 나서, DB 하이텍, 그, DB 하이텍 분석을 했더니, 뭐, 조회수가 상당히 좀 있었긴 합니다만은, 영업이익이 65.4% 감소했어요. 파운드리 시장 회복 지연, 간단하게 얘기했죠. DB 하이텍은. 대한화성, 그 화학 그 섬유 계통인데 영업이익 62.5% 감소했어요. 경기 침체 및 수입사 유입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그러니까 수출 수입 그 제품이 무역이 그 공개가 돼 있으니까 무역 자유화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수입품이 워낙 싼 모양입니다. 이수화학, 요즘 화학 계통이 안 좋죠. 작년에도 영업 적자였는데 그 영업 적자가 226.9%나 영업 적자가 증가했어요. 영업 시황 악화, 이건 결과고, 매출원가 상승은 요거는 뭐, 원인으로 그냥, 근데 매출원가 상승은 사실 이 표의 영업비용의 1.6% 증가는 사실은 매출원가 상승이라고 그러면은 결과를 가지고 결과를 얘기하는 그 피상 수준에 끝나기 때문에 매출원가가 뭐가 많이 늘었느냐 이런 얘기는 원재료냐 아니면은 경비냐 이런 정도도 좀 더 얘기해 주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인적 분할로 인한 중단 영업이익이 반영이 됐다. 그런 것도 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샘표, 저 진간장인가? 저는 그것뿐이 생각이 안 나는데, 샘표 간장 어렸을 때 그거 했는데, 영업이익이 13.8% 감소했어요. 연결 자회사인 식품 이익 감소로 영업이익 및 요거는 이제 결과만 얘기했는데, 샘표 식품 거를 요거 생표가 지주회사인 모양인데 그래도 샘포 식품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해줬죠. 이런 기업도 있다 이 말이에요. 원자재 가격 및 제조성 경비 상승 등 매출원가 상승 및 외환 차익 등 전기 대비 영업외 수익 감소. 영업의 손익이 그 이익을 봤는데 조금 감소했네요. 어쨌든 그 원자재 가격 그러면은 그 간장 만드는데 그 콩이 그 문제일 것 같은데 콩 원재료 가격이 올라갔다? 글쎄 옳습니다. 제조성 경비 나중에 그 실질적으로 뭐가 올라갔는지 에, 좀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한솔 케미칼도 케미칼이 화학계통이 영업이익이 33.7% 감소했고요. 원인은 당사 및 종속회사의 주요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다. 수요 감소로 매출량 감소했다. 그런데 영업비용은 7.3%뿐이 감소를 안 했으니까 매출원가가 결국 올랐다는 거로 봐야 되겠죠. 네. 그런 것도 추가로 더 써주면은 어디 덧나겠습니까? 또 우스갯소리로 가끔 얘기하면은 다들 친절한 금자씨 이영애 씨한테 가서 다 저 깜방에서 그 어떤 교화소 같은 데서 좀 교육 수업들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롯데 손해보험 전년도에 그 765억 적자였는데 무려 3,972억 원이나 이렇게 1년 사이에 획기적으로 619.1%가 전환이익이 발생됐는데 보험 영업 실적 개선에 따른 보험 손익 개선 아무리 그 보험으로 그러면은 그 롯데 손해보험만 그 보험회사에서 그냥 이거 무슨 큰 뉴스거리 나와야 되거든요. 그거 아닐 거예요. 그래서 타 보험 그 큰 그 생명보험 회사 삼성생명이라든가 그 어디죠? 어디 보험회사 걸 보면은 회계 기준 1117호인가 계약 부채인가 뭐 이런 그 수익 인식 구조 변경에 의해서 그 수익 인식을 많이 하게 돼 가지고 흑자들이 많이 난 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롯데도 요거는 약간 불성실하게 저는 느껴집니다. 대림 비행코가 뭐 하는 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이 227.1% 증가했고요. 신규 연결로 매출액 증가했으나 종속기 회사 영업권 손상 차선으로 여기 그 뭐 세전 이익은 좀 줄어들었. 영업 손실이란 얘기네요. 영업이익까지는 괜찮았는데 CJ 제일제당 그 영업이익이 22.4%나 감소했어요. 규모는 29조나 됩니다. 매출액이. 에, 그 매출 감소율보다 그 영업비용 감소율이 적다는 것은 매출원가가 올랐다는 얘기고, 회사는 경쟁 심화에 따른 대두 관련 품목 판가 하락, 판매 가격이 내렸다는 얘기예요. 대두 관련 품목이. 그러면은 그게 식용유 이런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글로벌 축산 시황 부진에 따른 이익 감소, 축산 시장이니까는 옥수수, 사료 뭐 이런 거가 들어갈 것 같네요. 그래서 대두를 보면은 1년 전보다 이 가격이 쭉 그 내려가고 있다는 거. 그 식용유 내렸으면은 그 저기 뭐 닭 튀기는 데서도 가격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내리죠. 그 이 켄터 아니 치킨집에서. 음. 그럼 뭐 그렇게 그 비싼데 누가 먹으러 가겠어요? 그 수요가 떨어져서 장사 못 해 먹겠다. 뭐 임대료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그 뭐 일본처럼 문 닫는 데가 많이 나와야 돼요. 음식점들도. 그래야 정신 차리지. 그러면 또 뭐 그렇겠죠. 그 자영업자들 망하는데 그냥 그래가지고 또 뭐 대출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거 골마 터질 때까지 놔둘.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증상 처방해서는 안 되고 망할 때는 망하게 놔둬야 된다. 그것이 미래 그 젊은이들을 위한, 미래 세대를 위한, 그게 아프더라도 그런 걸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확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옥수수 가격, 곡물 가격도 내렸어요. 사료 가격도 내리고, 그 다음에 소매 가지고 나중에 밀가루도 만들겠죠. 이것도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짜장면 값 내려줘야 될 거 아니냐, 내 얘기는. 응? 또 밀가루 가지고 만드는 뭐 여러 가지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내려야지. 그럼 뭐 원재료 연동제 한다며 그 거대 야당에서 그 얘기하는 게 그 건설 업종만 그걸 따지냐? 음, 왜 이런 건 안 따지냐 이거예요. 어, 전반적인 디프레 경제에서 우선 생존하기 위해 저는 음식 가격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니면 폐업이 속출할 것이다. 어, 뭐 일본 라면 가격, 라면 하는 데가 1년에 3천 개가 없어지고 또 3천 개가 또그 망했는데 또 생기더라. 차리는데 돈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그러는 모양인데, 식당이라는 게. 어, 어쨌든 그건 뭐 자관 그 밀가루 음식이 그렇게 비쌀 리가 없어요. 그 자관 그렇습니다. 음식 가격 내려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 높아요. 뭐 인건비가 올라서 그렇다. 그리고 이제 또 누구 공격하는 사람은 그 문재인이가 그 최저임금 그거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외국인 노동자한테도 똑같은 임금을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건비 올랐지, 임대료 올랐지, 전기료 올랐지. 그러니까 밀가루 가격 내렸다고 음식 가격 못 내린다. 그래서 인프레를 시킨 주범이 그 뭐죠? 최저임금 이쪽으로 그 주요 원인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기준선은 있더라도 외국인은 한테는 좀 적게 줘도 좋다든지, 이게 그 똑같이 준다고 그러면은 정의가 실현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비정의죠. 그거는 내국인을 보호 안 하고 외국인한테도 그렇게 해준다 그러면 개나 소나 다 한국에 불법 이민 와가지고 일을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 몇 년 살면은 그 저기 지역 그 투표권도 주고. 아 이거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건지 자기네들 정권 유지를 위해서 하는 건지 전혀 그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잠깐 사이드로 약간 정치적인 면으로 빠져서 죄송합니다. 경방 이 면 그
목화, 목화하는 데죠. 목화 제가 알기로는 영업이익이 거의 50% 감소했네요. 국제 손유 경기 회복 부진 및 그에 따른 손상을 반영했다. 매출 원가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AK 프라자가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지만은 영업 손실이 41.3% 증가했어요. 수도 광열비 등 고정비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 SK 네트워크스 영업이익이 33.6% 증가했는데 매출 규모는 9조 1천억이나 되네요. 중고 차량 수출 활성화에 따른 렌터카 사업 수익성 증가, 여행 수요 회복에 따른 호텔 사업 수익성 증가, 호텔업도 하는 모양이네. 고금리 환경에 따른 세전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감소했다. 부채가 많은 모양입니다. SK 네트워크스는 경인양행 이름 많이 들어봤거든요. 이거 뭐 제조업체는 아닌데 매출이 감소했고 영업비용이 적게 감소했으니까 지금 영업 손실로 전환이 됐네요. 적자가 났네요. 전반적인 수요 감소와 오도 감소로 매출액 및 영업이익 감소. 아마 그 양행자가 붙이는 데가 옛날 고전적인 이 기업 연령이 꽤 많은 회사일 거예요. 찾아보면은 뭐 어떤 제품이든 그 이 상품 유통업으로 제가 지금 추정을 해보는데 에, 전반적인 수요가 자기네들은 영업을 열심히 하려고 그랬지만 전반적인 경제 수요가 떨어져가지고 자기네들도 떨어졌다. 고정비는 있는데 그 매출 감소한다고 사람 자를 수도 없고 우리는 또 그 직원들 한번 들어오면은 우리는 못 내보내요. 우리는 또 우리가 정이 있지 그렇게는 못 내보냅니다. 적자를 냈습니다. 이렇게 또 술자석에서 얘기를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소설을 써봅니다. 동원 F&B 매출이 4조 3천억 선이네요. 8.4%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이 적게 증가했죠. 그러면은 이익이 늘겠죠. 주요 자회사 영업실적 개선에 따른 이익 증가. 이것도 자회사만 얘기 아니고 자기네들 본업을 얘기하래도 자꾸 참 저기 그 친절한 금저씨한테 가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미창석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영업이익이 9.1% 증가했는데 금융자산 평가는 세전이익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작년에는 영업 외 손실이 122억이 있는데 이번에 126인데 금융자산 평가 이익으로 600억이 이익이 났다. 음, 영업이익은 480억인데 그러니까 이 영업을 뭐 해가지고 이 미창석유는 제가 잘 알아요. 절연유 만드는 회사거든요. 물론 다른 윤활유도 만드는데 절연유로 해서 그 오래된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공장이 그 부산 쪽에 있지 않나 지금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변압기 내에 그 이 절연유를 넣는 거로 돼 있어가지고 그 유지보수용 소비성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미창석유는 뭐 그 공장들이 돌아가는 한에 있어서는 그 망할 리가 없는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신산업 매출이 1조 7천억 되고 14.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63% 증가했는데 글로벌 전기자동차 H/KMC 이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량 증가로 매출이 증가했다. 이게 매출액 증가는 설명을 했고 이로 인한 고정비용 감소 및 수출 경비 및 포장비 감소 이익률 감소로 해서 이익률이 향상되었다. 음, 상대적인 그 고정 비율이 감소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명신산업이 뭔가 그 전기차 뭐 이거에 뭐가 부품 같죠? 그 자동차 부품 회사 같습니다. 한원 시스템도 자동차 부품 쪽 아닌가 보는데 매출이 9조 5천억 원대로서 10.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8.1% 증가했어요. 요거는 이제 5%, 15% 이상 변동 거기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원인은 안 쓰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마트가 그 오늘 뉴스도 나왔는데 매출이 29조 거의 뭐 5천억 원대긴 합니다만은 0.5% 증가했어요. 근데 영업비용이 1.1%니까 이게 0.6% 차이면은 유통 매매부에서 이 차이는 매우 큰 걸 겁니다. 그래서
영업손실 469억 원이 나왔어요. 0.6%의 차이가 영업손실을 낸다. 그래서 134.6%나 0.6%의 갭이 영업이익으로는 134.6%의 결과가 난다. 생각을 하면은 그 두 개의 그 갭이 에, 그 회칙 그 불식 효과라고 해가지고 영업이익 쪽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친다. 불휩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채찍 효과 이런 거하고 비유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영업이익은 종속회사 신세계건설 등 손익악화로 요거 이마트가 불성실해요. 자, 이 영업 0.6% 차이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예? 이거를 설명을 안 하고 그러면 정용진이 그러면 안 되지. 핵심적인 건 그거 같은데. 그래서 오늘 그 조선비지에서 이마트 정용진 신세계백화점 정유경의 완패. 정용진의 이마트 법인 설립 이래 첫 적자 전환, 신세계건설 등 자회사 부진, 본업도 퇴보. 여기서는 이제 기자가 이마트 자체의 본업도 퇴보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신세계백화점은 사상 최대 매출을 일으켰고 강남점은 사상 첫 3조 돌파를 했다. 자, 경기가 안 좋은데도 백화점 쪽이 이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요즘에 조금만 잘 살아도 럭셔리 마케팅에 의해 가지고 곧 죽어도 명품이다 이게요. 곧 죽어도 명품. 그런 쪽으로 하면은 이제 백화점 매출이 늘어나는데 현대백화점이 약간 좀 밀리죠. 한참 밀리죠. 또그 신세계는 신세계 광주백화점도 있고 별도 독립법인입니다만은 그래서 그 동생이 이제 이겼다, 완승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자가 재미있게 표현을 했네요. SNS 너무 좋아하지 말고 돈을 벌어야 당신이 셀럽이 되지 셀럽 만난다고 셀럽 되는 거 아니지 않소?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경쟁업체 KFC 가서 KFC 그 치킨 맛있다 그렇게 또 뉴스 메이커로서 띄우고 있죠. 그것도 기억이 나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